정주 여건 조성과 신성장 사업과 교육정책과 관광과 등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 진행 순서는 인구성장국 관련 부서 사업 및 행사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기 인구성장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일자로 인구성장국장에 봉사하게 된 최종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그냥 짧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5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획예산과에서는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과 2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정주 여건조성과에서는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 그리고 옥천포천 관일철도 건설 사업, 그리고 신성장 사업과에서는 포천어탄강 세계드론 재정과 교육정책하는 포천버스, 포오리, 포천해군 365,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한탄강 가든 페스타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이 2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접수인데요.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은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여기는 이동면 전체를 보고 특별 재난구역 선포되기 되었기 때문에 이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은 1인 50만 원인데 2차 때 저희가 외국 1위와 3위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나머지 이동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1인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현재 4월 15일까지 접수고 현재 한 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수 현황이 한 9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인데요. 송오리서부터 16명 가천리까지 해가지고 한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한 4가지 사업이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82억 정도가 수요됩니다.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회가 신청 중에 있고요. 4월달, 5월달에는 계약심사와 포천시 계약심의회를 거쳐서 5월달에는 공사 착공하고 내년 12월달에는 준공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종합운동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그다음에 15항공단 생태수련 정원, 그리고 하수무리 부분의 청소년 문화 체육 수련 정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교에서부터 앞으로 약 10km를 보행로와 자전거로 분리 개설 사업이 진행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 및 거점별 대략 사업 설명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부지인데요. 바로 제외지가 되겠습니다. 제외지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쪽 부분에다가 물놀이 시설과 그다음에 다목적 수련 광장이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58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수경 시설과 물놀이장,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항공단이 이쪽 부분인데 이쪽 바로 제 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로 한 7,300제곱미터를 활용해서 8억 정도를 들여서 생태수로 도시가루 연못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가 바로 15항공단 생태습지원인데 여기는 6,600제곱미터를 활용해서 17억 정도를 들여서 게임장, 농구장, 향기 정원 등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인데요. 약 10km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보행과 자전거 도로 같이 겹치다 보니까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10km 구간에 대해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옥정 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 착공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6일 날 기공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2공구는 4월 달에 그리고 3공구는 6월 달에 이렇게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30년 12월을 목표로 광역철도를 개통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후 GTX 신호선 연결을 위한 덕정 옥정선 건설이 추진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년 중 국토부에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포천역 학생전용 통학버스 포천버스와 통우리가 개통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포천버스인 경우는 서울권역, 포천권역 두 개 노선을 활용해서 두 대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서울권과 포천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노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우리인데요. 여기 9개 지점별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점별로 스마트폰 어플에 호출로 차량의 전용 QR코드를 스캔을 이렇게 탑승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랩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0에서 12사분 누구나 365일 24시간 내지중지 돌봄 포천해봄 365입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또 부모들은 안심하게 온종일 우리 아이들을 내지중지 돌보는 포천형 돌봄 브랜드입니다. 지금 시력 이런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4월부터 시류권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이용 대상은 0에서 12세 누구나 되겠습니다. 이용 시간은 정기적인 돌봄은 물론 야간, 주말,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류권을 필두로 해서 서울권, 일동권 이렇게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온종일 우리 아이 예지중립은 포천해본 365가 운영을 하는데요. 유아 0에서부터 6세까지는 신육권에는 포천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서울권은 5월경에 이제 서울권 그리고 일동권 이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등 7세부터 12세까지는 포천해본 365 신협센터인데요. 이거는 신포천 어린이집이라고 노인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소울센터가 8월달에 개소 예정이고 그리고 일동센터는 지금 현재 일동 청소년 문화예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한 12월이면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12월에 맞춰서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인데요. 공통적으로 에듀케어 활용 학습 돌봄과 또 1인 1특기 키움 지원 또 어디서든 안심 귀가 지원 서울권역은 포천 내본 365 어린이식당과 그 다음에 아프나이 병원 동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강 세계지주고 가든페스타 보험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험을 맞아서 우리 가든페스타 운영을 하는데 축제기간은 5월 3일부터 6월 15일 운영이 되고요. 5월 10일 날 개막식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을 축제는 8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예산액은 2억 9천을 들여서 우리가 수익 사업으로 입장료와 전기 자동거를 운행을 하고요. 행사 기간에는 주차 이용료를 좀 수익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을에 한 30만 명이 오셨습니다. 가을 페스타 때 봄에는 우리가 20만 명 그리고 가을에 50만 명에서 약 70만 명을 목표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11억 8천만 원 저희가 수익을 거뒀는데요. 올 봄에는 한 8억 그리고 가을에는 22억 그리고 약 총 30억을 수익을 목표로 포천 사랑 선수권은 약 15억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 행사 운영을 한 현장
뭐 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1일 날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현장 브리핑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사 일정에 맞춰서 저희 홍보 담당자와 협조해서 홍보에 열심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한탄강 종합개발 사업인데요. 한탄강 먼저 공영 캠핑 문화 레저 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입해서 캠핑장과 다목적 야외 행사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목적 공장과 그다음에 두 개를 조성하고 이게 다 캠핑 사이트입니다. 이런 부분을 캠핑 사이트를 조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고 주차장과 기타 플레이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라이더 체험 관광 시설 조성 사업인데요. 이거는 2028년 12월까지 하고 9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사업 내용은 스카이라이더, 그다음에 진라인 두 개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스카이라이더를 설치를 한 다음에 수익성을 검토한 후 진라인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스카이라이더인데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코스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한 10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안전장치는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다 해서 처음으로 하는 진라이더인데 어떻게 될지 뭐 저도 기대가 큰데 이분이 성공하기를 좀 기대되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또 여기서 내릴 수도 있고 다시 탈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건 진라인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보호 설치 공사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보면 갈수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전부 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연 지형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를 설치해서 풍부한 미랑 관찰을 놓고 체험시설 그리고 수변공원 등 향후 사업 시설화되는 수자원을 활용하고자 이제 보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3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요거는 보를 설치할 때 자연형 여울로 물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보기 좋게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이는 60m, 폭은 한 2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Y형 출렁다리 있는 부분 여기 남쪽 방향에 설치할 준비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 사업인데요. 이것도 28년 12월까지 약 15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주제별 정원 세계소와 정원 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도 지금 3개 경관단지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참여정원, 정원 놀이터, 작가정원, 다양한 뭐 광장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국민들이 와서 쉬기도 하시고 좀 이렇게 방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의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중리 수변 정원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수지와 번지천 한탄강을 일대를 수자원을 활용해서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는 미세적인 수변 공원을 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업 내용은 세계 평화호수 수변 정원, 노을 광장, 수변 테라스 및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되는데 이 세계 지도 모양을 연못을 만들 때 이 성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연결되는 풍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탄강 도루미 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도루미 쪽에는 지금 현재 이제 대주택이라는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내년 12월까지 30억 원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약 961년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때는 가람들이 전망대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한탄강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운영이 추진 중에 있고요. 향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한탄강을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관광권형 테마용 국점 상업시설 조성관인데요. 여기 또 그림이 좀 없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데 한 2,500제곱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업시설, 부산들 방문자센터, 체험교육시설 조성되겠습니다. 약 100억을 투자하는데요. 여기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가람누리 전망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로 건너편에 높은 산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산을 저희가 매입을 했거든요. 이 산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테마형 국정 상업시설을 이렇게 조성해서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 계획 이력과 수준과 더불어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구성 사업인데요. 이건 야간에 미디어 콘텐츠 기술을 통해서 홀로그램 온라인 파크와 포레스트 문화, 고도 요 공간 중에 미디어 쇼 콘텐츠 제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6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미디어 아트파크 주거 공사와 시설물을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을 가든 페스티벌에 맞춰서 저희가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GF 포럼이 있는데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초청 대상은 한종길 지질공원 약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은 세계 지질공원 국제 세미나 포럼, 그다음에 전시회의 체험부스입니다. 그리고 한탄강 역 포천 연천 철원 정호역 답사와 세계지질공원 지역과 공동 시설망 공동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일본 이토리가와 세계지질공원 한탄강을 방문했었고요. 합쳐서 세계지질공원 한탄강을 방문한 적이 이분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지질공원 포럼 개최 준비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탄강 세계 드론 제전이 개최되는데요. 거의 중복이 되는데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탄강에 하고요. 지금 국토부하고 포천시는 이제 주체가 되고 경기도로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4,500만 원이 소요되어 있는데 제가 국비를 국토교통부로 5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주요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드론 라이트 쇼, 그다음에 드론 레이싱, 이런 체험존, 내일모레 부산 먹거리 세계 음식문화 축제, 캠핑 등을 설치해서 저희가 행사 준비에 완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이 부족하다면 이해해 주시고 질문 시간인데요. 제가 아는 거는 답변을 드리고 여기 사업인을 해왔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관련된 내용 중 언론사들 한 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언론사 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언론인께서는 국장님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이상희 기자입니다. 포천시가 지난 3월 6일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포천시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지원금 외에 건축물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군 측과 향후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협의는 완료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정밀안전 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 진단이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건물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이제 저희 측이 아니라 공군에서 손해 사정을 통해서 건물별로 손해 사정된 금액을 가지고 공군 측에서 직접 주민들과 이렇게 진행될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요. 네, 보상 시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하반기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3월 10일인가요? 그때 우리 총 걸기대회도 좀 했었습니다. 포천시민 공군 오복 사고에 대해서 걸기대회를 했었는데요. 그걸 뒷부리해서 저희가 그 시민대책위원회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과 공군 측하고 저희가 권유도 좀 올리고 국방부에다가 또 포천시 의회 의원님들 같이 올리고 저희도 앞으로 향후 그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방부나 공군 측에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철도 공사 관련해서 이제 기공식도 했고요. 근데 지금 여기 포천 역사 경찰서 앞에 있는 그 역사가 들어서면서 그 웨딩홀에 대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당장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영업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심을 좀 갖는 게 있나 하는 부분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책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라이즈 산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이 좀 궁금한데 경북대학이 포천에는 본교를 두고 있고 남양주에도 남양주 캠퍼스가 있으면서 양쪽 지자체에 접촉을 해서 라이즈 산업과 예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라이즈 산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내정설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쓰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될 때 이지워드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긴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엑셀로 그 30명을 선정하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투명성이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계속 말들이 많은데 심사위원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짜놓고 한다라는 다 주장이에요. 결국 직원들이 엑셀을 통해서 접수된 직원들 중에 당초 필요한 심사위원 3배수를 뽑는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일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업보상 문제는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웨딩홀이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아마 터파기를 하면서 네. 지리도로가 다 막혀버리면 영업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뭐 지리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경기도가 시행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남양주시에서 영업을 했던 곳인데 포천시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 그 착공 단계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영업 보상이라는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신입을 하겠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라이징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차의과학대학교하고 대진대학교는 지금 철갑을 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단계에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경북대는 아직까지 저희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사업이 이제 그 대학교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협업해서 만약에 활성화하면 거기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같이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교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미디어 아트파크 심사위원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학과장 한도민입니다. 기자님께서 저희 입찰 과정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거 저희도 같이 공유해드렸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위한 방법으로 지방기업에 따라 업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협상위한 방법이 외부 평가원 10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법하게 공고를 3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520명이라는 그 자격 조건에 맞는 평가위원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거기서 30명을 추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어디 법적으로 기준 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지자체의 자율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저희도 그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 30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부분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했다고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이제 감사 직원을 입회시켜서 저희가 그 무작위 프로그램에다 30명을 추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4가지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분야, 콘텐츠 분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콘텐츠 분야에는 오히려 300명이 와 있고 미디어 아트 보면은 200명이 와 있고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또 거기서 선별할 게 없어서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30명을 추려놓고 나중에 이제 업체가 접수를 하면 30명을 풀로 넣고 거기서 탁구공을 집어서 10명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착수를 했고 착수 보고까지 마친 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 500명 접수한 사람들 중에 30명을 선정하는 그 과정이 네. 좀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그래서 엑셀에서 입력값 해놓고 엔터 쳐가지고 무작위로 뽑는 것 자체가 맘만 먹으면 임의대로 선정한 사람 뽑을 수가 있거든요. 500명 중에 30명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도 이거는 좀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500명 보는데. 풀을 다 깔아놓고 네. 접수하신 분이 선정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세배수라는 그 협상위원 그 업무 지침에 세배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명을 간추리는 방법을 타지자체나 이런 것을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좀 지침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게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감사 직원을 입회시켜서 그분이 30명을 추리게끔 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문서관입니다. 여기 그 포춘버스랑 그 호우리가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데 조금 다른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좀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이 두 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이제 각 교육 공동체를 감당해 하시다가 이런 어떤 그 주민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나오기 전에 좀 그런 어떤 교육적 교통 수요가 많은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특히 약간 북쪽에 그런 좀 보상 차원에서라도 조금 연구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어떤 방안을 현재 갖고 계신지. 네, 저희 포춘버스와 호울이 2개가 이제 포천 서울권역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이제 차량이 안 다니는데 외부 택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동면 하드리하고 영동면 거사리 그리고 영국면 산동 이렇게 그런 택시를 아침 저녁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불러서 같이 3-4명이 짝져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운영하다가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공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좀 해보시는 어떤가 하는 말씀을 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포천사랑 상품권 15억을 들여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홍보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지금 아무 상품권을 취급하는 그 업소라거나 식당이라거나 뭐 이런 거 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지.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철원에 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은하수 하늘다리 근처라든가 우리가 한탄강 관광지역 그 뭐라고 그러나 식당이라는 데서 뭐라고 지금 트럭 푸드트럭 원래 음식 같은 게 먹을 게 없다 우리 외부에서 온 사람씩 먹을 게 없다 그거 보완점이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한탄강 지역에 아마 둘레길에 둘레길 해놓는데 진건날이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 몇 군데 있는데 그게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는 다 이렇게 망가지고 사람이 건널 수 없게 되는 차 보수 계획이 있는지 이제 아까 첫 번째로 말씀 주신 포천사랑 상품권의 15억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한탄강에 입장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전기자전거 탈 때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거기에 요금을 받는데 그 요금의 반은 이분들에게 우리 사랑을 드려요. 아, 내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수입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포천사랑 상품권을 쓸 곳이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 사랑 상품을 가지고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우리 사랑 상품권을 먼저 아마 받을 겁니다.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쓰게 되는 지역적인 활성화 차원도 있는 거고요.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에 실은 뭐 좀 식당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한탄강 주변에. 근데 하지만 뭐 한탄강뿐만 아니라 또 포천 시내에도 살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포천시 전역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하 어제도 잠깐 얘기하는 말씀이 허버랜드 가서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포천 전역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경매가 2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장료? 6천 원이에요. 6천. 그대로고 이제 전기 자전거만 2만 원. 국장님 그리고 말씀. 블랙길 증권까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가든 페스트 하면서 30만 명이 이제 예측하지 못한 관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뭐 지수도 많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봄 축제를 솔직히 좀 꽃을 많이 좀 윤고장에서 많이 키우고 그렇게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부스나 그다음에 푸드트럭 이거는 작년보다 한 1.5배 정도 이상 더 봄 축제 배치해놓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축제를 저희 지역별로 면별로 다 해서 그 상품권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안에서 그렇게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면 바깥에 뭐 음식점들 일부 있긴 한데 그렇게도 이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징검다리는 저희가 둘레길 조성하면서 양쪽으로만 지나가다 보니까 순환 코스가 없어서 예전에 이제 징검다리를 두 군데에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징검다리로 인해서 인사사고도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이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망실이 됐고요. 하나는 지금 좀 보수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거에 대안으로 좀 횡단할 수 있는 교량을 머무리 협곡 쪽에다가 작년 12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관광객들을 유도해서 한탄강하고 머무리 협곡까지
하나의 순환 코스가 이제 완성이 돼서 저희가 이제 완주 코스를 요번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거고 저희가 지금 기설치된 망신된 거는 망신된 거랑 그다음에 기설치된 거 유지 보수 이것도 좀 저희들 관광객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진검자를 좀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망신된 것들은 다 철거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남아 있는 거는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할 건지 뭐 관광객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서 요건 어차피 걷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완주 코스가 네, 안 걸어보셨을 거예요. 그 걷기도 꽤 길어요. 네, 저 다 걸어봤습니다. 네, 근데 체력이 안 닿는 분들은 네, 중간에 좀 돌고 싶은데 맞습니다. 이거 돌 때가 징검다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징검대를 설치하게 된 건데 여기에서 한 600m, 700m 가면 멍우리 협곡 쪽에 교량을 하나 행단을 놨어요. 예, 그거를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걸 그쪽으로 통과되면 대산이하고 멍우리 협곡 간에 한 2시간 반, 1시간 반 정도면 순환 코스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완주 코스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뉴스 김현영 기자인데요. 가든 페스타가 한국에 열리고 있는 거 굉장히 상황한 면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가봤지만 운절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동결돼요. 예, 예. 운절기에 그 지역을 보면 토랑을 보면 굉장히 그 명절기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전시 수익 창출을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절기에 네. 명절기로 이어지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봅니다. 저희도 시장님께서 사시사철 한탄강을 활용해서 이 축제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동 대흥국의 미장군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상 생들이 주도하는 어떤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을 시키자는 건 아니고 동절기에 거기 썰매장이라도 굉장히 전에도 아마 전임시장 때도 그곳에 담수를 해가지고 고기 잡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동절기에 좀 다른 형태의 어떤 동절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건지. 겨울에 가니까 뭐 그냥 주차장 텅텅 비어 있고 네. 전담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썰매장 바로 좀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관광지가 대궁리역도 관광지, 산초홍수도 관광지, 한탄강도 저희가 관광지로 같은 컨셉으로 나가면 지역 간의 경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좀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컨셉을 찾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아까 미디어 아트파크라고 저는 야간에 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저희가 볼을 설치해서 수온이 확보되면 말씀하신 대로 뭐 플로팅 데크 만들어서 거기 그 협곡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코스도. 그다음에 야간에 그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거. 그거를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 그것도 지시하셔서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오면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구 성장국이라 그러면 포천시에서 아주 핵심 부서만 쫙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서잖아요. 작년 7월 1일날 신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14만 명이 지금 간당간당하다고 들었어요. 포천시 인구가 올해 14만이 깨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근데 인구 성장에 관한 얘기보다 어떻게 보면 인구 성장 브리핑이 한탄강 사업소 같아요. 한탄강 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분은 좋은데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짜리 사업까지 제가 알기로는 선제까지 한 1,200억 원 들었다는데 이거 뭐 한 2,000억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밤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밑빠진 독수 아니고 쏟아부을 예정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교육 정책과 질문인데 작년에 행사 때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잘하신 것만 얘기했어요. 일동형 교육문화센터 뭐 이런 거. 근데 이동 교육문화센터 건립 공사할 때 뭐 공사 대금이 안 나왔는지 인근 식당에 밥값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뭐 감리가 아니라 뭐 현장 감독까지 다 없어지고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후속에 관한 사항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요. 그게 공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교육 커뮤니티센터를 이제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자가 공업자가 구조가 났어요. 아시다시피 구조가 나서 해결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각각 해가지고 장기대부터 기타 등등 지역들이 많은 해악을 끼치고 나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리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소송이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재개 안 했고요. 아직 못하고요. 여기 그 연암 도서관 옆에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고 4월 3일 날 법원에서 타결을 해가지고 감정이 나왔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법적인 조치를 지금 이렇게 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자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빼고 지금 비정상적인 거는 가체리하고 이동하고 두 군데라는 거죠? 이동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 교육 커뮤니티센터라고 같이 지금 그건 그렇게 하고 인구 성장부 아까 14만이 이제 무너질지 모른다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행히 3월달에 자료를 보니까 14만 그래서 1,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우리가 감소되는 사망이라든가 이런 게 한 1,500명 정도가 된다고요. 성별 뽑아도. 근데 태어난 아이들은 500명밖에 안 됩니다. 뭐 어느 도시든 그렇겠죠. 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3배 정도가 저희가 줄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요건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나가실 분은 좀 거의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다행히 외국인 수가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출산율만 조금 높아지면 그래도 14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교육 정책에 이렇게 힘을 주고 정규 여건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아시아투데이 진행자입니다. 지금 뭐 인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 여기 포천시는 현재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고요. 지금 행안부가 인구 통계 기준을 산정을 최근에 바꿨잖아요. 생활인구화와 외 외국인 등록 인구를 포함한다는 그 산정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들어와 한 1만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특기치가 될 경우에는 내년도 행안부가 2026년 말쯤에 그 재지정 관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게 그런 거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포천시가 그 관심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직까지 행안부 동향은 좀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연감소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대를 내다 보니까 근데 생활인구 포함시키는 문제는 저희 생활인구는 경기도 내에서 거의 상위입니다. 생활인구 굉장히 많으신데 아무래도 정규 여건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인근의 육정이라든가 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하여간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저희가 그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지금 확보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이 전문가가 한단방 보관료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거기다 볼을 설치하는 게 상대 전화번호가 좀 다르셨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인공물을 설치해서 얻는 이익과 설치하지 않고 자연형들이 유지하는 거에 그 이익이 어느 건이 더 큰지 한번 판단해 보셨는지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마지막에는 그런 축제에 입찰은 언제 정도쯤 시작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광학과 상담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 그 현장에 뭐 지금도 가보시면 갈수기다 보니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왜 돌을 설치해야 했냐면 아까 얘기한 이제 플로팅 데크라고 해서 하나의 둘레길을 밑에서 한번 보는 코스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Y자교량에서 쓰면 거기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볼을 처음에는 낙차보식으로 하려다가 이제 수자원공사랑 지금 협의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제안을 한 게 여울식으로 하자. 여울식으로 하면 물소리가 자라라 흐르면서 그다음 물도 한 2m 정도 수온을 확보할 수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한 거고요. 그리고 면적상은 소규모 한평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환경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별도 용역을 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수온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뭐 관광 레포츠나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진 라이더도 그 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물을 어느 정도 많이 가두는 건 아니지만 물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하나의 또 볼거리라고 하고 또 나중에 미디어 아트 할 때 그 물 위에다 영상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대행사 선정 문제는 아까 저기 23쪽에 보시면 세계 드론 재정과 관련해서 5월달에 합성회가 선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 박사님입니다. 좋은 지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관심 가는 것 내용은 빠진 것 같아서 일부 성장국에서 아까 선배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허천 시 같은 경우는 인구 관심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인구 유입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인구의 수혜가 없어서 그런 정책이 없으시는 건지 아니면 빠지게 되는 건지 저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4월달이죠? 지난달이죠? 우리가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또 제정을 또 했습니다. 다자녀 가정분들 전에는 뭐 3명이니 2명이 이렇게 좀 그닥그닥했었는데 그 지원 조례를 통해서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으로 이렇게 정의를 명확히 했고요. 이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산후조리원 거기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정을 우선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마트라든가 지역에 있는 병원, 학원 이런 데를 같이 협력을 좀 맺어가지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등 여러 가지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뭐 시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2만 세대 정도 된다고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PF가 되지 못해서 착공을 해야 되고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좀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공공택지 이 지구라고 또 서울읍사무소 맞은편에 이제 거기는 이제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 보상은 95% 이상이 됐습니다. 다만 지장물은 한 5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제 LH에서 좀 빨리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많이 밀접하게 만나서 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인구가 좀 정체되고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부 기반 여건이 좀 아파트 공동주택도 많이 설립이 되고 하면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7호선 연장에 도시철도가 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쪽 부분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포천시의 어떤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나. 다만 그 시기가 조금 이렇게 뒤로 가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를 개발해서 포천시 인구가 빠지지 않고 이게 늘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또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제안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송우 이지구 방금 말씀하신 보상가가 지금 97%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토지 보상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결과는 지금 한 50%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 45%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지금 지정물 검사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저번 내가 시장님한테 한번 질문사항을 던졌는데 2030년까지 뭐 입주를 저기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TF나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하고 지금 LH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다른 국장이 전임 국장들도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LH하고 C하고 지금 협의 단계가 지금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LH도 물론 나름대로의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뭐 윤석열이가 이제 뭐 탄핵됐으니까 어떤 조건이 조금 바뀌어서 예산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C하고 좀 아쉬운 게 LH하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보상가도 그거 말이 보상가 되겠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땅값 800만 원인데 누가 들어와서 여기를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겠냐고. 그런 정도는 좀 조절을 물론 LH에서 그 땅에 관련돼서 하시겠지만 그런 거는 좀 C하고 좀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아까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게 뒤따라오는 게 도와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 좀 물어보고요. 하나는 좀 저기 좀 덧붙여서 하나 더 아까 한탄강 씨그 저기 되는 기존에 있는 아쉬운 게 지금 저기 그 냉경 저수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냉경 저수지 있는 쪽 앞에는 또 철새 도래지고 지금 한탄강 CC 저쪽 단독길 그 둘레길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철원에서는 지금 그 고속정에다 지금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고속정이라는 동네가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저번에 한번 거기 철원시장하고 뭐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 좀 관광지로 좀 이렇게 진행하시면은 이쪽에 좀 수건다를 해서 철새 도래지 앞에 저쪽에 한탄강 CC 쪽에서 저기 단독길에서 이쪽 볼 때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게 보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좀 한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좀 그 저수지가 그래도 거기가 10만 평이면 적은 편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앞에 철새 도래지도 있고 또 관광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좀 겸해서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에 송우지구 관련해서는 저도 오자마자 한 2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관계자들하고. 네, 이게 긴밀하게 또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보상률도 아마 그쪽에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많이 좀 작품을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인근의 왕숙지구라든가 서울에서 더 가까운 그런 도시를 개발하는데 아마 LH 역량이 그쪽에 좀 몰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우지구가 약간 좀 밀리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지만 저희도 LH 그 경기
해가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한번 사업 수도 좀 내달라고 그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가는 2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로가까지 그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 숫자도 지금 어떻게 계산해서 또 800만 원 숫자가 나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시에서 같이 검토해서 조율을 좀 해서 저기 하는 게 낫지. 지금 누가 800만 원이 의정부 같은 경우도 롯데캐슬 지금 분양가 1,800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 800만 원 정도면 분양가 한 1,800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정부하고 수준을 포천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비율을 거기다 누가 포천 들어오시겠냐고 안 들어오죠. 그런 거는 좀 시하고 좀 한번 조율해서 땅값 조율 문제나 이런 거를 좀 한번 논의 좀 했으면. LH와 협상을 하고 그럴 때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참여 방안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전 수지를 비롯해서 그 철새 도로들이 네.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죠. 아 그럼요. 아름다운 자연인데 네. 저희가 질문 있습니다. 그저 LH에 가서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인구 성장률이 이 브리핑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올해 처음인데요. 처음인데 얼마 돌아오는 거 같아요? 그게 있으면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될것 번.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뭘 가지고 브리핑을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봐야지 않은 것이.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여기 사업 만든 그 정원 조성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개발은 뭐 계획은 상당한데 이빠진 도기예요. 이게 과연 그 토지 승질이나 그러니까 이용 국토 이용 뭐 계획이나 이런 거랑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자료에 좀 필요하겠다 이 얘기고 그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그러면 먹거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포천시 계획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아까 브리핑 자리에 상업시설 좀 2,500제곱미터로 해가지고 짓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먹거리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부 다 구비지이기 때문에 뭐 연구 시설물 축소가 불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가용 부지를 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지금 협상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이승준 기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단순 관광에만 치중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외국 사례를 보면 좀 장기 체류용 관광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중국 유입을 이끈 사례도 있거든요. 일본 나고야이섬 같은 데는 좀 체류용 관광 상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인구 유입을 이끈 효과가 있고 이런 사례들을 분석했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 우리도 이제 제일 딜레마가 그겁니다. 체류용 관광지를 만들어서 좀 오랫동안 머물다가 하루 숙박가 이틀 숙박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부기지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좀 확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소유자들이 좀 반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중리초등학교도 지난번에 폐지가 됐거든요. 중리초등학교 폐교가 됐는데 이제 중리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관광용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먹거리를 좀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고요. 근데 넓게 보시면 한 탄강만 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포천이니까 삼성호수도 있고 인근에 또 숙박시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캠핑장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머물게 되면 그런 민간을 연계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민간 시설을 많이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그게 포천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또 그런 연계 사업들을 내가 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담았는데 6개월 후에 저희가 다시 인구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탄강 대산이권역 뒤쪽에 보면 구릉지 같은 산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관광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이 착수됐고 착수 보고회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얘기하는 뭐 체류할 수 있는 리조트나 뭐 관광 휴양시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관광지구로 좀 하려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랑 이런 부분을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재정 사업을 하면 많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민간 투자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랑 같이 공유해서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좀 투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 이름이 어떻게 돼요? 먼저 용역 이름 그 관광 예, 관광지 조성이야. 조성 영역에. 네네네. 그거를 한 1년 한 2년 전에 뭐 중국자분으로 해서 관광 테마파크 조성한다. 그 지역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산이권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구 성장국이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지난주에 가평단을 계속 취재를 했는데 인구 유입책으로 가평에서는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산지 경사도를 25도를 30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인목 축적도라고 있어요. 그 150%를 180%로 만들어가지고 기재부터 통과하고 잘했어요. 근데 막판에 경기도가 협의를 안 해준대요.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평 전체 면적의 84%가 산지인데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 유입책으로 서태웅 농수가 야심차게 계획을 내놓고 준비를 했는데 포천시도 똑같은 꼴이 생길까 봐 되게 걱정이에요. 경기도하고도 얘기하시고 국회의원이라시고 정부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상임법하고 어떻게 잘 되는지 여기서 열심히 안 맞추기가 산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저게 미치고 마니까 그런 거를 좀 인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아 저기 공부 담당을 하셨던 우리 국장님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곳에 오셔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종합개발 계획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물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아까 그 보호 설치한 데서 가져오나요? 아니 거기는 아니고 건지천 옆에도 굉장히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교동 강화도 흐르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저기 김남효 스포 가장 국장님이 그 지장산 그쪽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는 거리가 좀 멀어서 그 옆에 하천이 있다니까. 바로 옆에 건지천이에요. 계속 물이 흐르거든요. 이상 끝입니다. 네. 간단하게. 네, 장시간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